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동훈 지금 이제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고 나서요, 제1호 긴급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오면 즉각적으로 보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막 이제 한동훈 장관의 긴급 지시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되니까 지금 야당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어제 협치를 강조했는데 완전히 협치가 물 건너가고 일대 여야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이 인준과 관련해서요, 지금 야당이 20일 날 자유표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표결 하는 것은요, 당론으로다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발목 잡기로 비판을 받으니까 자유표결이라는 이 형태로다가 사실상 부결시키는 작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이 장관이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첫 번째 지시는요, 경제범죄 이거 단단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즉시 추미애가 없앴던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절대적으로 이 피해자가, 범죄자가 검찰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인데, 이 뭐라 그럴까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외풍으로부터 단단히 지켜내겠다. 그래서 이 범죄자, 조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경제범죄 실체를 즉각적으로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법무부하고 국방부만 이름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법무부의 영문 명칭이 Ministry of Justice잖아요. 이걸 잊지 말자. 그래서 항상 저스티스에 이르는 길을 찾아 나가자.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되니까 이제 벌벌 정말 떤다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완전히 벌벌 떠는 것이 이렇게 강한 반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범죄자일 뿐으로 그렇게 본다. 그래서 범죄자가 두려워하는 이러한 이 법무 행정을 피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저녁에 6시 조금 전이죠. 그러니까 30분에 대강당에서요, 법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바로 취임식에서 이렇게 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에서 내린 지시와 관련해서 핵심적 메시지만 여러분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이다. 여기서요, 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 부당한 외풍으로 지키겠다, 이 얘기는 본인이 조국과 관련해서 정당한 업무 수행, 정당한 수사 지휘를 했잖아요. 그런데 4번씩이나 자천 당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아픈 과거, 다시는 제3자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장관으로서 외풍을 지켜나겠다, 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는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그러면서 이거는 뭐 전문 아주 지능범이잖아요. 증권범죄. 이거를 갖다가 추미애가 없앴어요. 그래서 라임 사태,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정부 실세 이름이 떠오르니까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일시에 와해시킨 게 이게 누굽니까? 추미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실상 추미애 가지치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인사학살도 전부 추미애가 했잖아요. 이 조직도 전부 추미애가 없었잖아요. 이거 살려내고 학살당한 이 유능한 이 검사들 다시 불러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지우면 돼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추미애를 지우면 성공한 장관이 되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쉽게 봐서. 예.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이 증권범죄수사단은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금융증권범죄, 여의도 저승사자,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추미애가 말이죠, 2020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없앴어요. 아예 해체해버렸어요. 예, 직접 수사부서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게 검찰 개혁이다. 이러면서, 검찰의, 뭐라 그럴까요? 이 중요한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박범계가 장관이 돼가지고 2021년 9월에요. 이거를 갖다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검사는 직접 수사를 안 하고요. 수사 지휘, 공소 유지만 하게 해요. 아니, 직접 수사를 해야만이 제대로 범인을 잡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늬만 흉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한동훈 지금 이 장관이 수사 지휘하고 공사 유지만 했으니까 절반의 검찰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활시키겠다. 경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검찰에 남아있는 범죄가 부패 범죄하고 경제범죄잖아요. 이게 증권 여의도 저승사자, 이게 부패와 경제 둘 다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남아있는 이 직접 수사, 바로 금융정권 증권범죄, 이걸 가지고 검찰의 실력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다시 이번에 넘긴 4가지 수사권에 대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대통령령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지금 이 방안이 있다. 이게 법조계에서 내놓은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검찰의 수사 실력을 국민한테 인정받아서 말하자면 이번에 경찰에 넘겨준 수사권, 이거를 일부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공정도 아니고 중립도 아닌 그야말로 정치 검찰을 만들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할 때 정치 검찰 거부하다가 잘려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공정하고 중립적 검찰을 만들겠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주 이유가 좋아요. 그 다음에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중수한박, 이게 문제가 많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온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리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요,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다 뿐이다. 그러면서요,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회풍으로부터 지키겠고,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본인이 조국 수사 때문에 4번씩이나 좌천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검사 여러분들, 그리고 이 법무부 법무부 맡은 임무를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철저하게 방어막을 만들어 주겠다. 예, 소신껏 일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요.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2개 부처 중 하나다. 나머지는 국방부다. 이러면서요,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 잊지 말자.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Justice, 즉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것들이요,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물어뜯은 이 정의 이 컨셉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정의와 상식의 법칙을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된다. 늘 잊지 말자.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다. 국민께 수준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직서도 말이죠,
이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취임사 이러한 지시 얘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어체가 아니고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이 구어체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자, 구어체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가 딱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호소력도 크거니와 공감대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혀서 법무행정을 제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 힘없는 약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겠다. 이러한 취지, 기조의 오늘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완전히 한동훈 지금 장관을 임명과 관련해서요. 일제히 지금 비판문을 내놓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더 이상 발목 잡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얘기한 건데, 민주당이 그동안 거세게 반대를 해왔지만은 사실상 4월 13일 날 지명됐으니까 34일 만에 임명을 한 것이다. 30일간의 청문회를 거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연기하려는 거 총리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발목 잡혀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지금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긴박한 국내외 상황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원팀으로 위기에 즉각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이 민주당,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발목 잡는 거, 이거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역공을 취하고 있고, 민주당은 더 이상 협치 요구하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예,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이러한 임명 강행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측근 중에 측근인데,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별건 대사의 인사 막장 드라마에 낯이 참 뜨겁다.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대할지, 야당과 어떻게 협치할 것인지, 정말 협치를 할 생각은 있는지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장관의 임명을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만 비판하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그 의도를 다 아실 거다. 그래서 비판받아야 민주당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경기 경찰에서 말이죠. 성남 풋볼 클럽, 그 다음에는 두산건설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지금 근데 이 오늘 압수수색은요, 경찰에서 한 거예요. 검찰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검찰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비서실 정부 곳곳에 측근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임명해서 정점에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주장을 하면서요. 법인 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서지현 검사를 쫓아낸 것이 그 신호탄이다. 원전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통합과 협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갈등과 보복의 검찰 독재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청을 요새 압수수색했잖아요. 최근에 이 법과 의혹. 그런데 이게 검찰이 수색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수색한 거예요. 검찰이 경찰에 넘겨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금 이거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말이죠. 도대체 박수현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하는 건지 검찰이 하는 건지도 모르냐. 예. 자,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똑바로 좀 구분하라. 예, 그러면서요. 통풍서풍을 바꿔 말하는 건 코페르니쿠스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경찰, 검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교양과 상식의 문제다.
왜냐면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광재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요, 강원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이거 동풍이잖아요. 이걸 서풍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은 박 위원장께서 용산 인사에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능력과 실력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교양과 상식이 일천한 이를 사람을 갖다가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기용하지 않는다. 이게 박지원이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무능해, 교양이 없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본인 스스로 여성과 청년을 오직 여성, 청년이라는 이유로 기용해서는 안 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라. 이게 참 제대로 좀 박지원 비대위원장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개양을 이재명 후원 모금한 지 2시간 만에 목표액이 딱 찼다고 합니다. 1.5억 원, 1억 5천만 원.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천밖에 못 모아요. 그래서 전체 후원자의 99%가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 예,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유능한 일꾼이 돼서요, 새로운 개항시대를 열고 인천 발전을 완성하는 명령 반드시 이행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지금 이 후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인천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그 선대 사무실, 이 선거 사무소 바로 앞에 가로수가 쭉 있는데요, 딱 그 앞에 있는 가로수 3개만 완전히 가지치기를 완전히 빨개 벗겨 놓듯이 가지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계양구청에서.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해명이 말이죠. 이게 얘기냐, 왜 그러냐. 이 나무가 굉장히 요즘 무거워졌잖아요. 그리고 가로수가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게 가지가 쫙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충성을 하고 아부하려고 이재명이 개항을 해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죠. 이걸 다 쳐준 거야. 이런 이제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양구청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 현수막과 관계없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가로수 정비 사업을 했는데 1차적으로 가로수 이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뽑아갖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이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인 가지를 딱 치고 있는데 마침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를 꼭 교체해야 되겠느냐, 가로수를. 그래서 가로수 교체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 나무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잘렸을 뿐이다, 가지치기.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해명 여러분들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안 가죠. 예, 이거 제대로 이것도 한번 제대로 제3의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이 가로수 사무실 앞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잘 안 보여. 예, 잘 안 보여. 윤영선 의원. 이러니까 이게 차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벽보 홍보 효과를 더 키워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